건물주 안 될 사람은 이 영상 보지 말아야게요. 어쩐가요? 반드시 건물주가 될 분들만 보셔라. 진짜 건물주가 나는 꼭 돼야겠다. 1년, 2년, 3년 안에 난 반드시 돼볼 거야. 그런 사람만 보게 하자. 정말 그 건물을 사는 데 있어갖고 정말 꼭 필요한 임장 와. 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너무 좋아. 최근에 정말 임장을 아주 열심히 했던 구린이 대표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진짜 임장 하나로 좋은 건물을 찾아내서 결국엔 계약까지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 진짜 잘했어. 저는 촉이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한 10채 건물주 해보니까 촉이 있어. 이분은 한 2, 3년은 걸리겠다 싶었는데 이 아저씨가 그걸 8개월 안에 끝내버렸어. 많은 분들이 막 이론만 배우고 집에서만 막 손품으로 막 찾아보고 이러는데 정답은 현장에 있거든요. 그래. 그래서 오늘 말로만 건물주 되겠다는 사람들 그거 다 처단하려고 진짜 제대로 건물주 되게 해주려고 오늘 찐 노하우 좀 풀어주시죠. 그래서 이게 사실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내가 가서 뭘 봐야 될지 모른다. 가 1번이고, 두 번째는 지역에 그 부동산을 들어가서 무엇부터 물어봐야 되나, 이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부동산을 들어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면 어떨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로 보여줬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 진짜 제가 아는 대표님 중에 임장 제일 많이 다니는 분이에요. 어디 물건 떴다 그러면 거기를 그냥 건물을 보통은 한 번 보고 오거든요. 이분은 점심, 저녁, 주말, 주변의 상권,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완전 파버려요. 또 가가지고 그 동네 쪽 그 부동산까지 들려요. 와. 거기에서 물건을 몇 개 더 찾아갖고. 와. 이분이 딱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 둘씩 지역을 깨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완벽히 안다. 그래서 꼭 이 합정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도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오늘 임장 사람들이 손으로만 다 해결을 해. 근데 발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임장 다니면서 좀 노하우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전 너무 뿌듯하다. 장사만 뒤지게 하다가 한 8년 됐나요? 9년 되나요? 네, 그 정도 된. 그죠? 양꼬치로 시작했고요. 처음에 무한리필로 시작해서 하루에 한 거의 2, 3천 개는 그냥 수작업을 닦이다 보니까 이제 아침이면 이게 뼘마디가 이게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펴줘야 돼요. 아, 진짜? 네, 펴주고 파스 가위를 다 잘라가지고 마디마디 다 붙이고. 아이고야. 네, 그렇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네요. 그렇게 생고생을 지금 한국 사람이죠? 네네, 귀화했어요. 가지고 진짜 고생만 개고생만 여기서 더 한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이제 건물주 됐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안 드네. 여기 이제 몇 번 정도 왔어요? 그거 손가락으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지역만? 네, 상권이 엄청 크진 않은데 그래도 네. 이게 시간대로도 이제 손님 유동 인구나 뭐 이제 어느 집 잘 되나 왜 잘 되나 그런 걸 좀 파악해야 하다 보니까 네. 가게에서 일하다가도 한 9시 정도 안 바쁘면 잠깐 보고? 가볼래 하고 잘했어. 나와서 잠깐 보고 가장 필수적인 게 이게 이 마인드거든요. 장사하다 보면 몸뚱이가 아파. 피곤하고 한 시간이라도 잠을 더 자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근데 그게 이렇게 임장 가야지 하면서 되게 게을러 못 가지거든. 이해는 가. 이렇게 한 번씩 더 나왔다는 게 오늘의 건물주가 된 거야. 임장반을 따로 클래스를 할 정도로 임장은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진짜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왜 이렇게 임장을 프롬테크로만 하지 말고 소품하지 말고 발품 팔면서 현장을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요즘 프로테크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온라인상으로 모든 물건들을 다 볼 수가 있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그 온라인상의 정보와 다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도로 폭, 거리 뷰 같은 거 볼 때도 되게 좁아 보여. 근데 막상 가보면 되게 개방성이 있고, 그리고 건물 자체가 가시성이 생각보다 잘 튀어 있는 데도 있고, 아예 반대의 경우들도 그래, 있고, 맞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랑 좀 다를 경우들도 있어. 그래, 많아. 이런 것들을 좀 현장 가서 좀 잘 봐야 돼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에는 통행이 아주 쉽게끔 되어 있는데 막상 갔더니 거기에는 계단이 있거나 뭐 경사가 엄청 심하거나,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가까운데 걸어가려면은 경사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잘 안 가. 아니면 길이 막혀 있어서 차가 진입이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많이 가봐야 됩니다. 여기 바로 맞은편에 의견물도 그때 같이 보긴 했는데 저거 3층짜리 네. 건물이네요? 이게 도로변이라 가시성은 좋은데 네. 조금 면적이 제가 장사하기는 좀 작았어요. 이제 부동산 개념으로는 좋은 땅인데 이제 장사하기에는 한 층에 한 15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아쉬웠고, 사실 임장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게 중요해요? 이거 물건 어디서 받으셨어요? 주변에 부동산 다니다가 이 지역에서 받은 거거든요, 이 물건이. 그러니까 임장 다니다가 들렀던 부동산에서 받았던 물건이.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임장을 자주 오면서 그 부동산 사장님이랑 친해지다 보면은 사실 이거 23억, 22억이 내려가는 거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거기 임장 자주 왔던 사람이 내가 봤을 때 22억에 사갔다.
있다. 뒷필지가 있어요. 강호동 대표님 제일 잘하시는 거 뭐죠? 아, 하필 전략. 네. 그러면 뒤에 거를 나중에 사가지고 하필로 해서 올려도 되고 또 오른쪽 건물 하나 또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개 합치면은 진짜 높게 올릴 수가 또 딱이다. 있는 거라서. 와, 이런 건 난 치블리죠. 예, 이런 거는 지금은 장사를 조그맣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포진해서 장사하면서 하나씩 그래. 이제 사가는 거죠. 이게 땅땅 먹기가 진짜 재밌어, 나피디. 그쵸. 하나씩 리모델링하고 쓰다가 결국 세 개를 합체를 시키는 거지. 근데 합체를 시키면 평당가가 싸지는 효과. 사자마자 네. 진짜 몇 억 버는 땅이 하필 전략의 노하우. 그리고 또 이렇게 임장 와서 보시면 여기가 도로가 넓어갖고 되게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꺾어서 가지는 않는 라인이어서 여기까지 더 가면은 사실은 유동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보면은 이 건물만 보겠지만 주변 건물도 보다 보면 다 주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여기는 상가 수요는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와서 좀 봐야죠. 네. 임장에 와서 볼 때 건물이 여기가 2종이야, 3종이야 용도 지역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이 있고 용적률이 있고 건물이 얼마나 높아 그리고 1층을 얼마나 넓게 쓸 수 있어 이런 거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왼쪽 건물 보면 여기가 지금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면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250%인데 얘는 그냥 봐도 꽉 차서 올라갔잖아요. 저 뒤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땅이지만 되게 낮잖아요. 용적률이 높다는 거는 면적이 많이 나오니까 임대 수익이 잘 나온다는 얘기죠. 오셔가지고 그런 걸 봐야 돼요. 가시성이 아주 우수한 건물이에요. 이야. 대로변에서 걸어오면서 계속 보여요, 건물이. 그러니까. 그리고 코너로 딱 보여가지고 되게 건물이 커 보이죠. 아주 작은 회사들도 상당히 많고. 네. 그리고 저 뒤에 보면 YG 사옥 보이죠. 저기. YG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바로 있고. 유동이 꽤 많은 지역이에요. 임장을 와서 또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내 건물은 요 정도 사이즈인데 요 정도 사이즈로 신축이나 디벨롭 했던 건물이 뭐가 있지? 여기에는 실제로 임대료가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면 내가 못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멋진 사이트가 사장님 품으로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쉽지 않았을 텐데 어때요? 내가 쉽지 않았어. 혼자라면 한 꿈도 못 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당건을 만나게 돼서 위해서 기술적인 거나 여러 가지 요령 같은 거 단단하게 잡아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너무 속상한 네. 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장님들이 건물주 되고 돈 벌 확률이 더 많은데 이런 기회라든지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제까지 다 허송세월 버리고 성실하게 그냥 일만 하면 돈 번다고 부자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게 너무 속상해서 유튜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강호동님 유튜브 봤다는 게 행운인 것 같고 저희가 모르는 구석구석 화자 같은 거 딱 집어주시고 해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했다 해도 자꾸 못하는 걸 잡아주신다는 게 진짜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장반을 잘 안 만드는 드디어 클래스를 오픈을 하시죠. 이야기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거를 보냐면 뭐 온라인 강의 다 들었대 하는데 그냥 책상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직접 보거나 부동산까지 가서 대화를 못하는 분들이 70-80%다. 아이고야. 해야 된다는 건 확실히 알지만 정말 이렇게 행동파가 아니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임장을 하는 실전에서 나오는 그런 노하우들을 바로바로 그냥 방출을 하고 그리고 물건들도 제공을 하면서 정말 이거는 그냥 건물을 사기 위한 분들만 오셔라 하는 임장반을 이번에 만들었어요. 진짜 하면 진짜 그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사람이 살다 보면 저도 애 6살짜리 애 있거든요. 애 키워야지 일 나가야지 핑계거리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환경 안에 있다는 자체에서 에너지를 너무 주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이 부분을 몇 번을 저한테도 얘기했는데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 계속 했거든요. 본인이 맞아요. 이걸 너무 느꼈나 봐. 주위에 장사 많은 사람은 맨 장사하는 사람 내가 그랬거든요. 15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건물주 있는 사람들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들에 들어갔더니 진짜 나도 건물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너무 잘 아는 거야. 이게 환경을 직접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임장반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정말 건물에 미친 사람, 건물을 꼭 사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 안에서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한 2배 더 빨라질 겁니다. 제 열채 건물주 어떻게 했던 노하우 실제로 다니면서 또 이야기 제가 다 풀어드릴 거고 또 내 채 건물주 어떻게 됐는지 또 그 노하우 현장에서 리얼하게 시행착오도 겪었던 것들 저 매덕 날린 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날리면 안 되니까 큰일 나보니까 그런 얘기 다 한번 해주자고요. 이번에 아예 버스를 대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이트들을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보려고 와. 막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뭐 진행하는 동안은 저녁 식사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정말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좋네. 조용히 말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하고 좋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건물을 사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건물까지 가서 거기서 또 그분 이야기도 좀 듣고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나더라도
하다가도 이렇게 네트워킹 돼가지고 공부하다 막히면 좀 물어보기도 하고 하고 나서도 진짜 좋은가? 이런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주니까 쉽게 말하면 환경을 진짜 만들어주는 거죠. 좋아요. 이 환경이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행동을 우리가 했을 때 이 사람은 찐이구나, 그리고 내가 신경 좀 써봐야겠네, 어떻게 좀 하면 좋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중개사의 정보만을 자꾸만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물건을 사러 왔으면 정확하게 제가 어떤 걸 사러 왔다, 뭐가 필요하다, 나 얼마 정도의 에코티가 있다, 아무튼 진솔하게 자기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 중개사도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 뭐 역으로 또 내가 건물을 사고는 싶은데 아는 게 없을 경우에도 있잖아요. 뭐 정말 난 아는 게 없다. 근데 중개사에게 좀 많이 의지하고 싶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 또한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게 관계에서,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AI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진솔하게 눈빛으로도 얘기하고 마음으로도 얘기하고 그러면 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스타벅스 커피라도 보내준다든지 계속 지나가다가 뭐 빵이라도 사드린다든지 그러면서 되게 전 친분을 쌓거든요. 되게 관계성, 관계지향적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되게 오랫동안 신뢰를 쌓으면서 결국 나중에는 좋은 물건이 있으면 리스트를 딱 보더니 제가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물건 있으면 딱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제일 나이스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오늘 정말 나한테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고마움을 아는 사람? 네, 비단 그 당시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매입을 못한다 할지언정 꾸준히 관계를 해서 이 사람은 챙겨야겠다, 그런 마음속에 또 다 그렇죠. 리스트업 그런 있잖아요. 리스트가 있죠. 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만나보면은 아니 그 물건 저한테 맞는데 왜 안 주셨어요? 물어보면 깜빡했다는 거예요. 저의 존재를. 계속해서 소장님이 이 사람 있구나, 이 사람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계속 빵 셔틀 해야 된다. 계속 날라야 돼. 빵 엄청 맨날 줬거든요. 제가 중개사님한테만 빵만 한 100만 원치 썬다는데 계속 날라. 송파구 부동산은 대부분 라라브레도 빵을 먹고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죠? 맨날 빵 돌렸잖아. 그러면 친분도 쌓고 이사님한테 신뢰도 받았어. 근데 이사님이 이제 전화를 해서 한번 와보라고 그래. 왔더니 막 물건도 이제 막 주기 시작했어요. 관계가 좀 라포가 만들어졌네.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딱 받았어. 받았는데 내가 별로일 수 있잖아요. 딱 봐보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뭐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니면 뭐 쌩까 연락도 안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 전화를 해서 제가 준 물건이 어떻냐를 물어봐요. 왜 얘가 마음에 안 드는지 정확하게 피드백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줘야지만 다음 물건 발굴을 그치. 해서 제안을 할 때 참고가 맞아. 되거든요. 맞아요. 저 이거는 아무 생각이 없네요도 좋고, 도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좋고, 건물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좋아요. 명확하게 피드백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오신 분들은 이제 이거 별론데요 라고 말하는 게 이분이 나를 위해서 줬는데 내가 이거 별로다 라고 하면 소장님이 상처를 받거나 이럴까봐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정확하게, 나는 이게 좋고 이게 싫다를 해줘야 그 다음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중개사를 신뢰하고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니즈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 피드백을 명확하게 주는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러다가 피드백이 오가다가 계속 아니에요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관계가 끊어지더라고요. 소장님이 더 이상 신경 안 써주시더라고. 이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약간의 좀 시간을 잠깐 둘 때도 있어요. 뭐 시장에 항상 우리가 뭐 공산품처럼 물건을 막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시장에 좀 잠깐 머물러 있다가 사라지는 물건도 있지만 새롭게 또 올라오는 물건들도 있으니까 그럴 때 좀 기다려보자. 시간을 두고 또 새로운 물건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물건이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 또 이렇게 가격도 좀 다듬어질 때도 있어요.